만 70이시고 등단도 이제 뭐 한 40년 조금 넘으셨고 그러셨는데 예. 소감이나 뭐 감회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상하게 자꾸 아직도 그 내가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느낌. 얼마 전에 그 무슨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말이 참 재미있어. 재밌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세상에 그처럼 과대평가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처럼 과소평가된 사람도 없다. 아. 그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마 그런 기분, 하여튼 내가 평균적인 정상적인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불안정한 그런 상황? 그런 게 오히려 뭐 작가로서 글쓰기에는 적합한?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작가적 긴장이라 할까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올해 이제 저게 연장이 되니까 이 마당에서 아직도 그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뭐 그래요. 쫓겨가 있거나 뭐 벌 받고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런 혹시 느낌은 작가라면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감정입니까? 아니면 뭐 선생님의 어떤 특수한 뭐 상황이랑 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마 18년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그 소설가가 되려고 하고 있던 차니까. 초기에 이제 참 그 장례식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 벌어질 때 몇십 명 이 사람들한테만 이제 긴장을 하든지 뭐 화를 내든지 간에 그 사람들만 인식하고 저 뒤에 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말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아서 내 편일 거야. 근데 이게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아니야. 내 적은 알지 모르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감성적인 밸런스도 깨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그 정서가 참 우그러지게 되죠. 어딘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예전에 박원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예. 언급하신 분이 그 선생님이 유일했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런 식의 작가가 대접받는 건 그게 내가 자하고 뭐하고 관해. 작가를 일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박범신이나 이런 또래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있었지만 그 뭐 예를 들면 뭐 술이 취해서 뭐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되게 화는 나지만 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그 감회. 그런 것들은 뭐 몇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그때 아마 그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하여튼 공식적으로 해준 거는 그 양반밖에 없었죠. 남북 정상회담 이제 열리고 이제 북미 회담 열리고 이러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그런 말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말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네. 다들 거의 참 목숨 걸고 줄을 타고 있을 텐데 그 간단한 문제 얘기 하겠어요. 내가 이거 말도 하고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참 죽어서라도 후회 안 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제 좀 다급해서 뭐 말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해도 서로 추측까지 다투는 건데 뭐 알 수 있어야지. 이 추측이라는 것이 서로 감정을 상하기 쉬운 거지. 그래서 저쪽의 추측은 니 또 쏟고 있다. 이쪽의 추측은 아니다. 이번엔 진짜다. 나는 그거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택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야비하고 또
너무 그 잔인해. 양쪽 다. 잔인한데,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적기적을 할 때, 이 범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나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결과가 안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그전 정권도 뭐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은 놓는 순간이 죽거나 감옥 가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될 거예요. 그거 모른다 하면 그건 완전히 돌다리고. 안 그러면 그거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럼 앞으로 올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야 될 뭐 어떤 그 법적 테두리랄까 뭐 이런 게 무시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 의사결정도 정상적으로 이미 되어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표시하는 방식도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가지고. 근데 이 살벌함이 저 인터넷에서 머물지 않다고 나중에 결국 나온다고요. 광자에서도 맨 그랬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용이나 실질보다도 해가는 방식, 양식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기영도 시인 아시잖아요. 예. 예전에 중앙일보에 이제 그 문학 담당 기자로 했을 때 예. 선생님 이제 문체에 대해서 예. 유려하고 장중한 문체, 그윽한 격조의 의고체 뭐 이렇게 표현해놨던데. 그거는 사실 한문 번역체, 번역문들 그것이었는데 우리 말이 되게 이제 그 유려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자수율이 제일 유효한 거죠. 이쪽에서 온 어떤 옛날식의 오래된 그 문학적 법칙 같은 것들이 아마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죠. 79년에 이제 사람의 아들로 그 오늘의 작가상 받으실 때 예. 구약을 15번 읽으시고 뭐 신약을 10번 읽으시고 세 개의 종교를 3년 동안 연구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그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시간은 그때 한 6개월 이상은 안 걸린 것 같은데. 읽는데요? 아니 이 가지고 소설 쓰는데 쓰는 데는 활용할 만큼 된 거. 그 노트를 완성한 거. 어떤 작가라는 존재의 이 집념이랄까? 한 편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그 놀랍게 그게 이제 작품을 쓰는 것인 동시에 내 또 다른 또 이제 말하자면 어떤 여행 미천 같은 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되죠. 여행 미천? 네? 미천이요? 예, 미천이요. 그게 하나의 독서나 혹은 지식 습득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게 보편적인 이제 그 장비 채비 준비를 할까? 딴 사람 보기에는 저게 뭐 대단해 보이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내가 특별히 그게 남보다 더 우수하거나 뭐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들었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시 그 청년 시절로 막 열정적으로 썼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글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 글이 옛날 글의 후편 같은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감수성이나 혹은 어떤 감상에 푹 젖는 거, 그런 걸 내가 너무 겁내지 말자 뭐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누군가가 독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이 선생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씁쓸함도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돌아가지고 결국 그리로 갔다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한 세상을 갖다 이렇게 지나온 통과한 이 세월이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은 어떤 작품이세요? 그전에는 아주 자신있게 아직 내가 안 쓴 작품, 곧 쓰려고 하는 작품, 그것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더 나은 작품이 남아있다,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골라야 될 텐데. 그 애착이라 그런 것이 골라보면은 그또 제일 그 힘이 많이 들어간 거, 내 그 미천이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지금 같으면 그 뭐 한 제목 하나 대라 하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재를 참 짜임새 있게 꾸며 오셨는데, 한 2만 권 있었는데, 네. 다 이제 내려보내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최소의 장식으로. 네. 남, 네. 꽂아놓은 책, 가지고 계신 책은 다 보세요? 뭐,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다 볼 수는 없죠, 요즘. 요즘은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오는 책에 목차라 다 볼 수 있을런지. 동료 선후배들 중에서 뭐, 나한테 없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부럽다.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그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하루키 내가 단편을 별로 안 봤어요. 헌팅턴의 위례인가 하는 단편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웬 미국 놈이 지가 어디 여행 가는데 집을 비우니까 집을 바다에 켜고 집을 보는데 뭐 이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하는 얘기예요. 가장 이제 내가 처음에 이상했던 것은 지가 누군지를 설명을 전혀 안 하는 거라고. 우리 같으면 내가 만약에 참 톰하고 만나가지고 뭐 톰이 저 집 바다를 켰으면 우선 톰 설명한다고. 톰이 미국 놈이고 어느 놈인데 말이야. 언제 만났고 어해가지고 나하고 친했고 이거 설명하고 얘기 안 된다고. 이 자식이 하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안 해요. 그 내하고는 다른 느낌. 설명적이고 아주 그 구식의 어떤 저 관계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난 그 젊은 작가들 보면 저건 새로운 세대다라는 기분이 들리가 있어요. 내 인생의 책, 뭐, 한 3권이나 5권 정도를 뽑으신다면 어떤 책들이 들어갑니까? 그게 참 어렵죠. 뭐 바둑을 예를 들면 기보와 정석집 두 개가 있게 되는데 뭐 기보는 막 수억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석집은 아마 일정할 텐데요. 여기 정석집에 해당되는 책들 이것들이 결국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석들이 되게 이런 고전 같은 거, 플라톤 같은 거, 뭐 성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석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책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내 구식 취향 말하자면 이제 시시껍적한 그 한문 취향이라 할까 문장 취향 같은 것인데요. 오히려 중국 것들은 말이죠. 이제 문선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우리 한글보다도 훨씬 더 알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이거는 동문선. 그게 이제 제일 저거되게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그리고 서거정 때니까 뭐 이조 초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싶어도 마땅한 책이 없었는데 참 그렇게 한문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도 재미있게 우리 한문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싶어서 이거 한번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현대문학 작가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문학적 자산이 되었고 했는데 일반인의 교양에서도 해볼 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200편 정도 되겠네. 200편 정도의 산문들이 실렸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200편으로 뽑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1000편은 넘어서 뽑았을 텐데 이만큼 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로 이만한 것도 나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권합니다. 현재 문관과 무관의 고위직 신하들과 여항의 부자 가운데 1호당 수천 섬의 곡식을 수확하는 자가 매우 많다. 그들이 소유한 전답을 헤아려보면 100결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990명의 목숨을 해쳐서 1호를 살찌우는 셈이다.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손꼽히는 영남의 최씨와 호남의 왕씨는 만섬의 곡식을 수확하기도 한다.
그대로 소위의 전답을 헤아려 보면 400개월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이는 3,990명의 목숨을 해쳐서 1호를 살찌우는 셈이다. 굉장히 잘 읽히고 문체에서 특징 같은 것도 되게 잘 느껴지게 되고 뭐 그러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책을 살 때, 그 어떤 제목의 책을 살 때 기대했던 거, 그걸 내가 쓸 때도 잊지 않는다는 거. 요새 사람들은 이걸 기대할 거야, 라든가, 요새 그런 이걸 위해 써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 내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 능력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거는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싸움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래 나도 이제 그냥 내 화를 기하고 내 싸움에 저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준비도 안 되고 제대로 저것도 안 된 이야기를 막 억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 내부에 있는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은 뭔가 내 필요 혹은 내 목적 이거에다가 소설을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한테 그 어떤 이제 작품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문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아주 하고 싶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아마 그 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부재하고 관계된 것들. 거기서 이제 하고 싶어졌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이게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결국은 나도 결국 참 그야말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나는 이 문학이라는 이 양식 그중에도 소설이라는 이 양식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나. 더 이상 아버지 얘기는 안 쓰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얘기 뭐 별 쓸모가 없잖아요. 별 쓸모가 없고 저게 이제 사실은 그 잘못 간 거지 그게. 저 이데올로기에도 아버지의 이데올로기가 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말을 그래요. 저는 또 망가 저런 거다. 그 심파가 더 낫고 구파가 더 나쁘다. 이런 거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질 기분이 없고 찬반도 뭐 애매하고 그래서 그러는데